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때 아닌 춘삼월 눈폭풍으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도로와 하늘길이 막혔고 학교가 문을 닫았으며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제개혁을 밀어붙이면서 나라의 근간인 서민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기대한 낙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서민의 실질적 혜택은 소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세 인하로 지난 1월 가구당 세후 소득이 전월에 비해 0.9% 증가했다고 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2012년 12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의 새 소득세율이 실제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2월부터지만 1월 소득도 하향 조정된 소득세율로 추산했고 따라서 지난 1월 개인소득세 세수도 연율 기준 1,155억 달러 정도 줄었다고 상무부가 추산했습니다. 상무부는 또 법인세 인하에 따른 기업들의 보너스 지급으로 개인소득이 300억 달러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은 일회성 보너스라는 점과 1월에 급등한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해석이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경우 실제 세후 소득 증가율은 0.6%에 불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0.5%나 올라 전문가들의 예상치와 전달의 상승률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한편 경제 전문가에 따르면 지난 1월 세전 개인 소득 증가율은 0.4%에 불과하고 개인 소비자 지수가 전월에 비해 0.2% 증가해 감세로 인한 소득 증가가 소비자 지출로 연결되기까지는 수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다양한 이벤트를 펼칩니다. 한국의 국가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것인데요. 워싱턴 스퀘어 파크에서는 사물놀이 공연도 펼쳐지고 센트럴파크에서는 코리아 가요제가 열립니다. A 코리아 인 뉴욕 슬로건도 집중 홍보합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오늘 오전 뉴욕 총영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승재 뉴욕 한국문화원장은 대한민국 정권 교체와 평창 동계올림픽 등 여러 사건들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진 것을 느끼고 있다며 올해도 한국 문화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18년은 작년에 A 코리아인 뉴욕이라고 똘똘 뭉치자 대한민국이었지만은 이번에는 똘똘 뭉쳐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는 게 큰 저희의 사업 비전입니다. A 코리아인 뉴욕은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뉴욕 한국문화원이 지난 2016년 채택한 슬로건으로 앞으로 공공기관이나 동포단체 각종 행사에서 통일된 로고를 사용해 하나된 대한민국을 각인시키는 브랜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뉴욕 문화원은 올해 평창 동계올림픽 평화의 정신이 세계로 퍼져나가길 기원하는 아시아 위크 특별전과 뉴욕 뉴저지 인근 초중고 공립학교에 한국 전통 문화 수업을 지원하는 스포트라이트 코리아, 우리 사물놀이의 천지인 사상을 널리 알리는 사물놀이 40주년 기념 공연, 맨해튼 센트럴파크에서 펼쳐지는 코리아 가요제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랜 연장 끝에 올해 2월부터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던 뉴욕 관광문화센터는 엠트랙과의 협의에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돼 오는 5월 엠트랙 측의 최종 승인이 내려지는 대로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한국 외교부가 전 세계 제외 공관의 민원 행정과 영사 서비스를 개선합니다. 공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민원 처리 시간도 단축됩니다. 한국 외교부는 오는 2020년까지 제외공관 민원 행정과 영사 서비스 혁신을 위한 통합전자 행정 시스템 G4K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G4K 시스템 구축 사업을 오는 2020년까지 3단계로 진행합니다. 우선 멀리 거주하는 제외 국민의 제외 공간 방문 최소화, 민원 처리 소요 시간 단축, 해외 체류 시 필수적인 행정 서류에 대한 다국어 번역본 제공 등 한국 지자체 사무소의 민원 처리 수준에 상응하는 제외 공간 민원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G4K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온라인 민원 신청 시스템이 도입돼 그동안 민원 신청과 민원 처리 결과 확인을 위해 최소 2회 이상 재외 공간을 방문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1회 방문만으로 모든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해외 체류, 취업, 유학 등에 필요한 범죄 경력 증명서, 여권 사본 확인서 등 주요 행정 문서가 영어 등 현지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9월 다카 폐지 시행 후 그 만료일이 3월 5일이었습니다. 이민자 단체들은 전역에서 행진을 하며 드리머 구제를 위한 법안 통과를 외쳤습니다. 플러싱 시위 현장에 지한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제 오후 플러싱 다운타운. 서류 미비 청소년들을 위한 드림액트 통과를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민권센터와 뉴욕 이민자연맹 등 30여 개 이민자단체, 200여 명이 함께한 시위에서 참석자들은 다카 프로그램의 지속과 드림액트의 법제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민권센터와 저희 퀸즈 지역의 이민자단체들 그리고 우리와 뜻을 함께하는 여러 커뮤니티에서 연방의회의 법제화 실패를 규탄하고 앞으로 이 드리머 구제와 더 나아가서는 포괄적 이민개혁까지 지속적인 캠페인을 할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폐지를 발표한 다카는 법원에 의해 유지되고 있지만 신규 신청은 불가능하고 갱신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또한 법원의 판결이나 정치권의 협상에 의해 언제든 달라질 수 있어 180만 드리머들을 위한 법안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플러싱 메인 스트릿을 따라 행진한 시위대는 노던 스트릿 공원에 재집결해 트럼프 정부의 잘못된 이민 정책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드리머들의 사례를 공유하고 트럼프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당초 다카 종료일인 3월 5일을 맞아 열린 시위는 뉴욕뿐만 아니라 미 전역에서 개최됐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하지만 메릴랜드주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다카 폐지 무효화 요청이 기각됐습니다. 내년까지 다카는 명맥을 유지하게 됐지만 앞으로의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5일 열린 메릴랜드주 연방법원의 재판에서 로저 티투스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민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법원의 권한이 아니라며 트럼프 행정부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날 판결에 대해 법무부는 다른 주의 법원에서 전국적인 시행 중지 명령이 확산돼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가운데 메릴랜드주에서 올바른 판결을 내렸다며 환영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다카 프로그램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카 폐지 행정명령에 대해 제기된 소송들 가운데 지난 1월과 2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과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이 각각 소송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다카 갱신은 허용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 연방대법원도 다카 폐지 행정명령 효력 정지 가처분 판결에 대해 항소심 판결 이전에 상고심 심리를 해달라는 연방정부의 요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최근 내린 상태입니다. 따라서 상고심까지 갈 것이 확실시되는 이 소송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까지는 다카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메릴랜드주 연방법원이 관할권이 없다는 판결을 이번에 내림에 따라 앞으로 각 연방법원과 항소법원에서 진행될 다카 관련 소송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투표를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지금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대할 수 있을 텐데요. 뉴욕주 온라인 유권자 등록에 1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가 지난 2012년부터 차량국 웹사이트를 통해 실시해온 온라인 유권자 등록에 등록한 사람이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처음 등록한 신규 유권자가 45만 명이라고 뉴욕주가 어제 발표했습니다. 뉴욕주는 올해 초 앤드루 쿠모 주지사가 발표한 사전 투표와 자동 유권자 등록 등의 투표 환경 개선 정책에 따라 온라인 등록 시스템도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차량국 웹사이트에서 개인 계좌를 만든 뒤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었지만 지난 2016년부터는 차량국 웹사이트에 별도의 유권자 등록 페이지를 만들어 등록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온라인 등록 시스템으로 유권자 등록이 더 활성화되고 뉴욕주의 투표 환경이 더 현대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으로 등록하려면 뉴욕주 운전면허증이나 퍼밋, 비운전면허 신분증 번호, 생년월일 거주지 우편번호, 소셜 시큐리티 번호의 마지막 4자리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기입해야 합니다. 이 같은 유권자 등록 신청 자료를 받은 선관위는 검토 과정을 거쳐 등록이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유권자 등록 자격은 18세 이상 시민권자로 선거일 전에 현재 거주지에서 최소 30일 거주해야 합니다. 뉴욕시 푸드카트의 최인화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푸드카트 최인화가 추진되면 현행 푸드카트 라이센스는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푸드카트를 유명 브랜드 회사와 연결해주는 Move Systems가 뉴욕시 푸드카트들을 체인점화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크레인스 뉴욕이 어제 소개했습니다. Move Systems의 성공 사례로 맨하탄 브라이언트 파크 주변에 난립했던 푸드카트들 중에 일부는 유명한 핫도그 브랜드인 네이선스와 계약해 네이선스의 브랜드를 내걸고 네이선스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푸드카트의 브랜드 체인화는 소비자들에게 일정한 품질을 보장하는 신뢰감을 주는 장점과 함께 일관성 있는 카트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이 쉽게 음식을 식별할 수 있고 거리 미관이 개선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한편 푸드카트의 체인화가 정착되면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도 자체적으로 푸드카트 시장 진출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의회에서는 푸드카트 라이센스 소지자가 반드시 영업해야 한다는 조건부로 라이센스의 숫자를 늘리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에서는 하루 평균 23건의 버스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 운행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뉴욕시 버스의 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23건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뉴욕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31개월 동안 충돌과 추돌, 난폭 운전 등 총 21,823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기간 사망자는 14명이었고 부상을 당한 승객 또는 보행자는 2,520명으로 하루 평균 3명이 다친 셈입니다. 스쿨버스와 충돌하거나 추돌한 사고도 180건에 달했습니다. 사고는 버스가 회전할 때, 정지할 때 자주 발생하고 승객이나 보행자들이 부상을 당하는 경우는 승하차 과정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또 운전자의 부주의와 운전 미숙 등이 주요 사고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버스 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근본적인 도로 운행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버스 노선의 변경과 승객들의 승하차 개선, 또 버스 전용 차선을 늘리고 정류장의 위치 변경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맥도날드 매장이 로고를 뒤집었습니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워먼의 W로 만든 것인데요. 미투 운동의 원조는 2006년부터 시작됐지만 당시는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지난해 헐리우드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한국이 들끓고 있습니다. 미투를 지지하는 With You, 잘못된 인식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타임즈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래 의미가 왜곡되지 않아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일광 절약 시간제가 시작됩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